장 보는 남자 위클리 리포트 핫3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도 먼저 지난주 리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1위였던 다음 카카오 주간 기준으로 3.6% 올랐고요. 하이로닉이 이제 2등이었었는데요. 7.6% 상승입니다. 그리고 3위 호텔신라는 1%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순위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1위는 현대모비스 신영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가 차지했고요. 2위는 텔콘, 3위는 알테오젠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1위 먼저 자세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영증권이 지난 13일 날 냈던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피해주의 반격이라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10일 날 장 끝나고 글로비스가 블록딜한다는 얘기가 전해졌고요. 그러고서 다음 날 글로비스는 하한가 들어갔었고요. 모비스는 11% 급등했던 상황인데 바로 그 11% 급등 나왔던 13일 날 아침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자, 리포트를 보고 만약에 투자자가 아침에 신규 매수했다면 고점 대비로 했을 때 한 5% 수익은 났었을 그런 도움이 된 그런 리포트고요. 자, 내용 보시면 정몽구 부자의 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기존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는 좀 다르다. 시나리오랑 다르게 전개됐다. 이게 이제 모비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우선 글로비스 매각으로 모비스 숏, 글로비스 롱의 전제가 약화가 됐고 향후에 여러 시나리오 중에 LBO 방식으로 모비스 인수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주가가 저평가될 이유가 그런 요인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블록딜이 실패하게 됐고요. 13일 날 모비스 주가는 급등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2위 보겠습니다. 자, KDB 대우증권에서 15일 날 나왔던 텔콘입니다. 이 텔콘은 사실 이제 우리 토마토 투자자문에 소속되어 있는 박준현 운용력이 리포트 나오기 한참 전부터 발굴해서 이제 매수 조언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 텔콘이 1999년도에 이제 무선통신장비업체인 지금 상장사죠. KMW 자회사로 설립이 된 부품업체라고 합니다. 주요 제품은 역시나 무선통신장비 부품인 RF 커넥터와 케이블 어셈블리, 그다음에 커플러, 어레스터, 스플리터 등 이쪽 관련해서 이제 쓰여지는 부품들 만들고 있고요. 주 거래선은 삼성전자하고 모회사격인 KMW 그리고 이제 에이스 테크놀로지 등 무선 통신 장비 업체에 부품을 넣고 있고요. 또 국내외 통신사한테 직접적으로 부품을 판매한다고도 합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대우증권 쪽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텔콘의 전방 산업인 이 무선 통신 장비 시장이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시스코 VNI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3년도에서 2018년까지 CAGR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LTE, 이 4G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가라든지 북미 유럽 쪽은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LTE 통신 인프라 투자에서 효율적인 장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지국 장비의 리모트 레디오 헤드, 이 RRH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쪽 부품도 넣고 있기 때문에 텔콘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제품 성장에다가 이제 신규로 사업하고 있는 광 커넥터라든지 광 어셈블리 매출 증가도 기대된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79% 늘어서 151억, 순이익은 80% 증가한 121억 정도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PER은 6.2배이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라든지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오이솔루션 같은 이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평균 8.4배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주가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서 시총이 주중에 이제 850억까지 올라왔고요. 퍼도 7배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평균치인 8.4배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순이익이 120억 나오고 8배 PER 평균 적용해보면 목표 시총 한 960억 나오는데 대우증권이 또 따로 이 텔코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텔코는 리포트 공개한 이후에 주가는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3위 보시겠습니다. 역시 KDB 대우에서 나온 리포트 차지했는데요. 알테오젠입니다. 이 신규 상장주입니다. 새내기주인데요. 공모가가 26,000원이었었고 상장 당일은 공모가를 좀 하회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27,000원 선까지 밀렸었고요. 이후에 다시 이제 공모가의 26,000원 선 부근에서 한 10거래일 넘게 횡보하다가 이제 3만 원 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승세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알테오젠은 지난 2008년도에 설립이 된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입니다. 현재 연구 인력이 33명, 33명이라고 하고요. 바이오시밀러 5개, 그다음에 항체랑 약물 적합 항암제인 ADC 요거 포함한 바이오베트 5개의 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알테오젠이 흑자를 냈는데 브라질의 크리스탈리아사로부터 유입된 바이오시밀러 기술료에 기반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임상이 아니고 R&D 경과에 연동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게 특징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뭐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는데요. 일단은 특별하게 뭐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이 유지되는 정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ADC라든지 이런 쪽들 파이프라인 이 개발 비용 때문에 순이익은 적자를 낼 것으로 봤는데요. 한 6억 정도 연간으로는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술 가치는 이런 R&D 쪽에 대한 비중, 개발비 증가로 상승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역시 이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주간으로 리포트 나오고 나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리스트 1, 2, 3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1위 차지했던 현대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현대차 그룹에서 관련해서 이제 법원이 1심에서 노조의 통상임금 관련 소회에서 일부 인정했다는 소식에 심리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리포트 내용은 좀 추가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신영증권에서는 그동안의 현대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 중에 가장 유력했던 것이 모비스를 사업회사하고 투자회사로 쪼갠 다음에 투자회사를 글로비스랑 합병시키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게 되는 모비스는 팔고 글로비스를 사자라는 전략들이 많았던 것인데 이번에 나왔던 글로비스 지분을 현금화하는 것은 합병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글로비스 지분 현금화하고 또 이로 인해서 기존의 시나리오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LBO 이 차입 관련해서 인수를 시도하는 이런 LBO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요. 방식은 일단 현대 글로비스랑 이노션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돈에다가 모비스와 현대차 지분을 현물로 출자해서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죠. 이렇게 SPC를 설립을 하고 그 피합병 회사인 모비스 주식을 담보로 잡은 다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LBO식으로 해서 인수를 시도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그간에 형성돼 있던 이 롱숏 상황이 해소가 될 것이고 지배구조 디스카운트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이 LBO식의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 나온다고 하면 모비스도 전략적으로 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현대모비스 12개월 목표 주가 33만 원 유지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산업 리포트 순위 탑1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클릭수 기준으로 1등은 IT, CES 2015, 2등도 역시 CES 2015고요. 3위도 CES 2015입니다. 지금 이제 그 CES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쭉 그냥 리포트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업종 리포트 중에서는 다 1, 2, 3위를 CES 관련주가 차지를 했습니다. 1등 했던 하나투자증권의 사물 인터넷 이 플랫폼의 중요성을 말하다 이 내용 보면 CES 참관기인데요. 일단 IT 트렌드 변화가 있었다. 내용을 보면 TV랑 스마트폰의 혁신은 둔화가 됐고 반면에 자동차랑 웨어러블, 그러니까 착용형 어떤 그 스마트 기기는 진화가 빨라지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투자 기회도 차량 관련한 뭐 전장 부품 쪽, 그리고 스마트워치용 플라스틱 OLED, 그 다음에 초소형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그 다음에 IoT 관련해서는 사물 인터넷 쪽에서 센서류가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보는 남자였습니다.